자,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원내대표 선거 있었죠. 네. 역시 이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홍익표 후보가 됐고요. 관련한 내용들 먼저 정리하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홍익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이재명 대표를 뵙는다면 앞으로 당 운영과 관련해 이 대표와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이 대표 중심으로 선거를 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홍익표 의원이 대표가 됐다 그래서 막, 이 끝장이다, 실망이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은 홍익표 의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림이었고, 사실 이것은 그 최고위를 비롯한 민주당 친명계들의 어떤 전략이라면 전략이었고, 선택이라면 선택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마크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인가요? 요걸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아까 어디서 들으신 거죠? 네. 확실한 건가요? 그럼요. 아, 네. 제가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이 소스를 주신 분은 네, 저보다 훨씬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네. 웬만하면 다 유명해요. 네. 죽일까, 이거? 명절만 해서 다구리 한번 뜰까? 자. 일단 홍익표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처음에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홍익표 의원도 이 가결 사태에 엄청 화가 났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명계 의원들하고 막 몸다툼도 했고 아니, 이럴 거면 내가 당 나가버린다 소리를 할 정도로 이제 분노가 그게 올라와 갖고 그날 오후에 있었던 그 비상대책회의에도 아예 참여를 안 했대요. 비상의원총회에도.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자, 그러면 빨리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원내대표를 뽑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제가 해보겠습니다 나선 사람이 말하자면 우리 남인순 의원이었다는 거죠. 이게 남인순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그쪽 계파에서 밀어줄 테니까 나가봐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던 거고요. 그럼 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 친명계 쪽에서는 그럼 우리 쪽에서는 지난번 원내대표 2위를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적임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홍익표로 가자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홍익표 의원에 대한 추천은 최고위원회 정청래 의원이 홍익표 의원하고 이제 상당히 가까운 사이라고 해요. 근데 홍익표는 지난 대선 때 이낙연 캠프에 있었는데. 그건 그때 얘기고, 그 이후로 최고위 꾸려진 이후에는 굉장히 둘이 결을 잘 맞춰왔던 분이기 때문에 홍익표 의원을 친명 쪽에서와 최고위원회에서는 밀어보자라는 의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견들을 내긴 했는데 비상총회에 안 왔기 때문에 확인을 못한 상태였지. 그래서 설득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이 내가 홍익표 의원을 설득하겠다라고 얘기를 해갖고 잠정적으로 이제 홍익표 의원을 밀기로 했었는데 여기에 김민석 의원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 3파전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이 3파전이 돼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친명계에 있던 의견을 가지고 있던 분들의 의견이 두 개로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홍익표와 김민석으로 나눠지기 시작했고 만일 이 추세로 가게 된다고 치면 자칫하면은 남인순 쪽에 민주 4.0하고 가결파들이 붙어가지고 그쪽에서 세력을 형성하는 게 아니냐라는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겠다라고 나선 분이 이제 우원식 의원이 나선 거죠. 그래서 이제 우원식 의원은 본인이 추대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협의를 해갖고 단일화를 하자. 굳이 투표할 필요 없이 단일 후보를 내자. 그러면 본인으로 아니지. 자기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나머지 세 사람하고 얘기를 해갖고 어느 한 사람으로 합의 도출을 시키자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출마를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출마하겠다고 후보자에 올려놓고 이제 사자회담을 말하자면 꾸리기로 한 거고 유일한 사선 의원으로서 저기 남 후보 저기 이번은 아닌 것 같고 김민석이나 홍익표 중에 둘이서 얘기를 하고 단일화해서 같이 가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이제 홍익표 쪽으로 몰아주려고 이거를 나섰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문제는 김민석이 나는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라고 거기서 치받은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랑 좀 다르네요. 어. 나는 좀 그 상황에서 오원식 의원이 추대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갔는데 그게 아니라 가지고 약간 삐진 바람에 나는 안 해! 이렇게 한 거라고 나는 우원식 의원의 얘기는 나로 단일화하자는 게 아니라 네. 누구라도 괜찮으니 한 명으로 단일화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그게 나 아니야? 내세웠는데 그게 나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종합하면? 근데 아무튼 종합하면 김민석이 아니요 나는 완주할 건데요. 그 남인순도 특별하게 뉘앙스를 안 밝히니까 결과적으로는 단일화 못할 것 같으면 나는 표 갈리니까 나오겠습니다. 라고 빠져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차 투표를 했는데, 1차 투표를 했는데, 역시나 이제 김민석 의원에 대한 어떤 지지도가 현저하게 낮았던 거죠. 당내 안에서의 위치가 없었고. 그래서 1차 투표에는 사실, 내용을 밝히질 않으니까 알 수는 없는데, 홍익표 의원, 두 사람이 홍익표하고 남인순이 남았는데, 남인순이 이겼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제가 받은 찌라시에는 홍익표가 이겼습니다. 어찌됐거나 미세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둘이가 뽑혔고, 김민석은 많이 밑으로 쳐졌다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김민석 쪽에 가 있던 사람들도 사실 이제 친명계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의원을 대표를 지키려고 하면 좀 더 강한 사람이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쪽으로 홍익표 의원한테 합쳐지면서 최종 결과로 당선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홍익표는 수박이나 가결파 쪽에 손을 들 것이냐 아니면 이쪽 지금 있는 이재명 대표 최고위에 손을 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 건데 분명한 건 수박의 파들이 이게 그 수박파들이 이른바 가결파들이 홍익표한테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의 이 분단 관계는 확실하다는 거지. 따라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홍익표 의원이 대표가 되면서 책임져야 된다고 했어. 가결파 이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는데 자,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일단 내가 가결시켰어 하는 6명은 무조건 윤리위원회에 올려가지고 뭐 출당이나 이런 조치해서 가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을 색출하거나 또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방식의 징계를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수위의 차이일 뿐이지 이 사람은 현재 최소한 정청래 의원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에 있으면서 최고위와 원내대표가 함께 지금 있는 개혁사안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나마 어느 정도는 수박은 아닌 걸로 검증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최소한 나쁜 결과는 아니다. 저는 뭐 네. 어제 말씀드렸지만 누가 되든 별로 기대는 안 되는데 잘하게 우리가 압박을 그렇죠. 해야죠. 뭐. 이제는 그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압도적인 표로 이긴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하강원처럼. 그러니까 당내 여론이나 당원들의 의견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 여기서까지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 말 듣고 저쪽 말 듣고 휩쓸려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원내 지도부의 목적은 이 가결파들 6명을 빼고 난 이 요게 이제 애매해요. 아직까지도 숫자가 29명이라는 얘기로 따지면 23명인 거고 39명이라는 얘기로 따지면 33명인 거거든. 요 사람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의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뭐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기어이 찾아내갖고 내쫓아 버려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충실한 당원
그다음에 적극적인 개혁에 참여 의원, 그리고 적극적으로 당 의견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행동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 이제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만일 여기서까지 저쪽 편을 들거나 이상한 딴지를 걸라고 했다가는 이제는 완전히 이제 공천에서 배제돼 버리는 거고,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무소속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쉽게 기득권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요. 오히려 당내의 의사 결정력은 훨씬 더 높아졌다. 아니면 저기 뭐 정의당 뭐 이런 데 가시던가. 거기는 잘 살살 꼬신다 너. 그래서 일단 우리가 161석은 확실하게 현재 이재명 대표 단식과 이번에 가결 사태를 통해 가지고 네. 통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이 육적들이 뭔 짓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이제 추석 지나게 되면 강력한 대여 투쟁과 혁신 개혁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상황이다 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너무 그 놈들 다 찾아내라 이런 쪽에 너무 여러분들이 올인하지 마시고, 자, 누구인지는 대충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대충 알죠? 예, 네. 대충 알고 있으니까 이제 감시의 눈초리를 더더욱 하면서 또 그 소리야? 또 화합이야? 아, 그래. 너는 어차피 그런 놈이었어 라고 하면서 공천 불이익 내지는 낙천 운동을 당원들이 벌여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뭐 공천 그 경선에서 뭐 떨어뜨리면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거라고 합니다. 일단 혁신위 원안에 대한 통과. 아마 전당원 투표 같은 형태를 통해서 혁신안에 대한 원안 통과를 제우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그 민생법들과 6대 특검 법안 요거 진행할 거고요. 국회의장이 됐든 한동훈이 됐든 둘 중에 하나는 탄핵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같은 편이니까 아무래도 한동훈에 대한 탄핵 절차가 먼저겠지요. 아우, 진짜 민주당 진짜 사람 없어. 진짜 할 일 없네요. 진짜 사람 없어. 어떻게 이렇게 없지? 다섯 의원 중에 이렇게 사람이 없나? 그러니까 와. 이재명 대표는 진짜 이순신 장군은 맞는데 부장들이 하나도 없어. 이게 무장들이 원래 대표 무장들이 하나도 없는 막 그런 느낌의 대장군인 거야.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그 홍익표 의원에 대한 기대치를 낮게 잡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그 구치소에서 그 풀려나시는 그때에도 그 뒤에 정청래 의원하고 나란히 서 있었고요. 우시더라고. 네. 연설하시는데 뒤에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점을 보면 진정성 있는 분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원내 지도부를 어떻게 꾸리는가를 봐야 돼요. 박강원 같은 경우에는 다 김앤장 출신 아니면 검사 출신으로 그 부의원 부대표나 이런 사람들을 뽑지 않았습니까? 누가 뽑혀서 올라가는지, 어떤 개혁 혁신에 있는 인물들이 들어가는지를 보게 되면 아마 이번 홍익표 원내대표부의 진실성을 거기서 곧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 거 봐야죠. 계속 네. 지켜볼 겁니다. 네, 그래요. 이제는 어차피 이재명 대표하고 최고위원회 그러니까 한 10명 빼고는 네. 150명은 사실상 다 요주의 관찰 대상이라고 맞아요. 생각하고 감시의 눈을 다음 총선까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